안녕하세요. 동물행동심리전문가 한준호 교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훈련 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의 훈련 방법은 전쟁 때문에 만들어졌으며 절대 복종이라는 컨셉으로 개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막고자 세뇌시키는 방법이라고 얘기도 했었어요. 자, 세뇌시키는 방법으로는 유도를 사용했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체벌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즉벌즉상이라는 훈련 베이스의 기본이 되는 얘기예요. 특히 전쟁이라는 상황에서는 개가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람이 위험하기 때문에 꼭 말을 들어주어야 하는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위안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다른 한쪽에서는 체벌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스파이 동물을 가리켜서 전쟁에 활용했던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인트를 잡아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 BF 스키너라는 사람을 기억할 거예요.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만든 사람인데요. 그 조작적 조건을 이론을 근거로 해서 이 스파이 동물들을 가리킨 클리커 트레이닝입니다. 오늘은 이 클리커 트레이닝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훈련 방법의 모순점을 알려드릴 건데요. 잘 들으세요. 자, 조작적 조건화 이론은 이 유명한 스키너의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스키너의 심리상자라는 쥐실험을 통해서 이 이론이 만들어졌어요. 자, 기본 이론은 이렇습니다. 긍정적 강화, 긍정적 처벌, 부정적 강화, 부정적 처벌이라는 이론이에요. 자, 행동한 이후에 좋은 것이 제공이 되어주면 그 행동을 반복하고 계속 일어난다. 이게 긍정적 강화예요. 근데 행동한 이후에 싫어하는 것, 때리고 불쾌감을 주는 것들이 등장을 하면 그 행동을 안 하게 된다라는 이론인데요. 이거를 긍정적 처벌이라고 그래요. 이런 두 가지 이론의 기본은 기존 훈련 방법과 차이가 없어요. 같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행동한 이후에 싫어하는 것이 사라지면 그 행동을 더 하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정적 강화라고 그래요. 자, 훈련 방법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됐어요. 어떻게 사용했냐면 앉지 않는 개의 목줄을 당기고 있어요. 싫어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목줄을 당기고 있으니까. 그랬다가 개가 앉게 되면 줄을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는 행동이 증가하는 거죠. 고통을 없애서 앉게 만드는 방법. 이게 부정적 강화예요.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부분에서 개들이 학습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낯선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집에 찾아와요. 특히 택배기사들 찾아오면 개가 막 짖어요. 근데 택배기사는 어쩔 수 없이 택배를 놓고서 다시 다음 일을 하기 위해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내가 짖었으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가버렸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람이 올 때마다 계속 짖는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적 강화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개가 학습하는 원리가 되는 부분이죠.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행동한 이후에 좋아하는 것이 사라지니까 그 행동을 안 하게 된다예요. 부정적 처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서 그래요. 간혹 클리커 트레이너 사이에서 이 부정적 처벌을 무시, 무관심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좋아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개가 원하는 것이 사라진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이것도 행동을 안 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안자를 시켰는데 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자를 했을 때 간식을 가져다 주다가 개가 일어나면 그 간식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빠지니까 다시 개가 앉는 행동을 할 때 다시 보상을 주면 일어나는 행동은 사라지고 다시 앉는 행동은 증가하게 되는 원리. 개에게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개가 원하는 것을 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는 게 아니죠. 적절하게 부정적 처벌을 사용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안 했으면 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네 가지가 조작적 조건화 이론의 기본 이론인데요. 딩고에서 사용하는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빼앗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걔가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사실은 칭찬하는 교육법에 함정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무 칭찬만 해주다 보면은 행동을 안 할 계기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좋아하는 부분을 빼서 행동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이 딩고 교육의 포인트인 거죠. 자, 이런 조작적 조건화 이론의 원리를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행동 분석학 이론이라고 그래요. 행동 분석학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국에서 오는 어감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처벌이라는 의미하고 부정적, 긍정적이라는 어감에서 오는 이유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처벌의 의미는 행동 분석학상 약화예요. 약화가 무슨 뜻이냐면 행동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부정적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빼다의 의미예요. 우리가 인간이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부정적은 안 좋은 의미로 표현되어지는데요. 행동 분석학에서 말하는 부정적이라는 의미는 마이너스, 무언가를 빼다의 의미고, 긍정적이라는 말은 행동 분석학에서 말하기를 무언가를 더하다, 제공하다의 의미라는 표현이에요. 행동 분석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용해야지 그 어감댐에서 오는 방법을 가지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 처벌이라면 긍정적은 좋은 거구나, 처벌이 좋으니까 그걸 사용해야겠구나 라고 오해를 하고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예요. 긍정적 처벌이라는 것은 처벌을 더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 분석학에서 말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해해서 남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정적 처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되게 안 좋아요. 처벌도 들어가 있고 부정적이라는 말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한국말에서 온 어감 때문에 이거 되게 안 좋은 거구나 라고 사용을 기피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부정적은 빼다, 처벌은 행동을 줄어들게 하는 원리다, 좋아하는 것을 뺏어서 행동을 줄어들게 하는 원리, 이게 더 인도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어감에 속지 마시고 행동 분석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훈련사들이 사용했으면 하는 방법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말이 조작적 조건화를 설명하는 대로 넘어갔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다른 한쪽 미국에서는 야생동물을 가리켜서 스파이 동물로 활용했다. 근데 그 스파이 동물을 가리키는데 BF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사용해서 가리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가리키는 방법은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처벌을 가지고 이 야생동물들을 가리켰다는 게 포인트예요. 좋아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뺏어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스파이 동물을 가리켜서 적의 기지에 가서 까마귀가 카메라를 물고 와서 촬영을 해요. 가져오거나, 또는 비둘기한테 어딘가를 쪼개서 유도폭탄이 떨어지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또는 고양이 귀에 도청 장치를 달아서 적군이 침입해서 엿듣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 동물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야생 동물들에게 초코체인이나 핀치카라를 채고서 협박을 했다면 과연 말을 들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야생 동물들은 포식 본능보다 위기회피 본능이 더 강해요.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보다 무서우면 먹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안전을 더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위협을 가하면 그 행동을 안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협에서 피하고자 하는 학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벌을 통해서 무언가를 안 하게 하는 거는 잠깐 멈추기는 할 수 있어요. 왜? 무서우니까. 하지만은 그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의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야생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체벌을 가했을 때는 어떠한 행동을 보이냐면 도망을 가거나 무서워서 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학습을 시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부정적 처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요. 좋아하는 것을 무한적으로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그 좋아하는 걸 뺏거나,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줄어드는 방법을 부정적 처벌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물들한테 엄청 잘해줘야 돼요. 엄청 잘해줬을 때 그 잘해주는 것을 안 하기만 해도 동물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마다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동물의 입장에서 어떠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할래. 그러니까 좋은 쪽의 방향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화내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체벌을 쓰지도 않은 상황에서 동물 스스로가 규칙을 정하는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도적인 트레이너는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처벌, 좋아하는 것만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동물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딩고 교육법에 대해서 비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